우리나라만 60일선을 안 깼어요. 자, 이종복입니다. 지금 9월 22일 오후 1시 34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대신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들께 되려면 요거를 한 번씩 가슴으로 읽어라. 가슴으로 읽으라는 얘기도 상당히 추상적인데 원래 이종복의 스타일 얘기했죠, 여러분. 자, 수익에 목마른 이에게 이종복이가 주는 메시지. 지금은 수익에 목마른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원래 그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지금 영상을 내가 끊고 다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 여기서 여유라는 것은 자금이 넉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지금 대표님 이종복이가 하는 얘기에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누가 가치가 높아질 거냐면은 조금 심리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상도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겁니다. 자,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수익에 목마른 이에게 주는 이종복이의 메시지. 주식에서 수익은 노력에 비례하고 욕심에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이거 내 머릿속에서 나온 명언이야, 명언.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거 36개 투자 격언에 아마 그게 빠지고 이게 들어갈 거야, 아마. 그리고 운은 결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금까지 주식했던 사람들은 운빨이 70%가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그 운만으로다가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거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연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 깊이 좀 새기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내가 오늘 영상에 좀 해주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유튜브 사람들은 이제 횟수로는 2년째지만은 한 1년 한 4, 5개월 정도 이제 내 유튜브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봤겠죠, 여러분. 이제 아마 서서히 내 말의 어떤 뜻을 좀 알아듣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기고 그럴 텐데, 내가 이토마토에서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은 A라는 사람은 이것도 20년 전 얘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종복이가 하는 모든 얘기는 기본적으로 20년에서 10년 전 얘기라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유튜브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는 A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5% 수익 나고, 이거 월별로 얘기하는 거야. 5%, 3%, 8%. 여러분, 그 다음에 뭐 7% 이런 식으로 1, 2, 3, 4, 5개월 하자, 여러분. 15, 8이니까는 뭐 한 3%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10%죠? 요거 16%면은 5개월 동안에 26% 수익이고요. 자, B라는 사람은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여러분, 50%, 마이너스 30%. 여러분,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사람도 한 30% 이상의 수익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 교육에서는 이쪽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선진국형 교육에서는.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까? 나도 우리 아들내미들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성적표에 A+, C-, C-와 B뿔만 다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B뿔만 다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면접관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B뿔만 다 있는 사람들,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냥. 그죠? A만 다 있는 사람들, A나 B뿔 위주로만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리더 중에는 A도 그냥 2+ 줍시다, 여러분. 이렇게 A2+ 맞는 종목이 한두 개가 있고, C-를 받는, 종목이라네, 과목이 한두 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람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그 회사에서 써먹고 싶은, 그죠? 그 써먹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거지,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유튜브 내 영상 보는 사람들 좀 이해가 됩니까? 주식은 돈 놓고 돈 먹기 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일정하게 적은 손실을 봐야지만 주식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꼭 참고를 하라. 그죠? 이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및 파생하는 사람들 지금 대목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들한테 좀 해줄게요. 무조건 회원가입하면 떼돈 벌어줍니다. 이 종목은. 내가 좀 이따 영상에서 이 얘기는 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 스타일이 단기 스타일이다. 여러분, 단기 대응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제 슬슬 기회가 오긴 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올라가도 또 밀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본인 스타일이 좀 확인하는 스타일이면은 아직은 매수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결론부터 여러분들한테 요런 얘기를 좀 해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선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해갖고 내가 그냥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놨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내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했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종복이가 대놓고 비케어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거 확인한 사람들이 파생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지금이 대목. 주식을 하는 사람이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그랬죠. 요거에 대한 신뢰성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영상이 너무 아까우니까 요 얘기를 좀 하고 내가 시장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먹히는 게 좀 강할 겁니다. 자,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 자, 우선 몇 가지만 한번 틀어줄게요. 대신 짤막짤막하게 끊을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가 빠지고 있어요. 여기 주식하는 동학개미들 잘 새겨 들으시고, listen carefully 서학개미들, 서학엔트, you be careful, you okay? 자, be careful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부터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선물이 끌려 올라가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선물에다 발을 담그는 거야. 선물이라도 사는 거지. 왜? 쟤들은 주식이 없고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수익률에서 떨어져 갖고 회사에서 야 시장 BEP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시장 BEP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다 팔았으니까 뭐를 사야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선물을 사야 되겠죠. 선물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식에서 소외받는 수익을 선물로 쟤들은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와,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런 설명까지 해줘야 되냐? 외국인들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주는 장본인이 누구라고? 그것을 기관들이 하면 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누가 해주고 있다고 지금? 뭣도 모르는, 여러분, 누가 해주고 있다고요? 뭣도 모르는 개인들이 외국인들 돈 벌어주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이거지. 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나가 이종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이야기. 내가 여러분들 대형주 하지 말고 중소형주를 섹터별로 하라고 그랬죠. 자, 지지난주쯤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빨리 얘기해야 돼. 25분이네 벌써. 내가 여러분들한테 9월 7일 날 돈 벌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하라는 대로 하고, 돈 깨지기 싫으면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그랬죠. 지수가 어디로 갈 때? 여러분, 지수가 317에서 320 쪽으로 올라갈 때 대형주 비중을 그냥 줄이면 된다라고 그랬죠. 돈 깨먹기 싫으면 이렇게 지수가 이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 때 비중 줄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리고 대형주 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그쵸? 이게 원래 이걸 시간을 좀 써야 되는데, 이거 봐봐. 일반인들한테 영상 뜰 때는 내가 이렇게 피곤해. 지금 혈색도 별로 안 좋잖아. 여러분,
요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못 알아들으면 대형주 하지 마라. 대형주를 하라면 지수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을 때 하라.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땐 단기 급등 테마주 및 섹터별 종목도 조심하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조심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 빠질 때까지. 그지? 그 다음에 돈 벌고 싶으면 나에게로 와라.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나 야간 방송 이제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죠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대형주 하지 마라. 대형주를 하려면 지수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을 때 하라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자, 그러자 이종복이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단기 그 다음에 확인 스타일에 따라 시장 대응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야간 해외 선물 및 파생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대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적극 회원 가입하세요라고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앞뒤가 딱 맞죠?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파생하는 사람들보다는 주식하는 사람들 편이야. 여러분 이종복이가 주식하는 사람들 편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내가 얘기해 줬는데 이게 또 해피름은 여기 있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영광이야 영광.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정식 질문이 아니라는 좀 안타까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회원들 한 200에서 400% 수익 난 계좌 한 50개 정도만 보여주면 되나? 그러면 돈 깨진 사람들이 좀 소외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줍시다. 돈을 못 버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그 다음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이종복이의 주특기는 나를 믿는 사람들 뭐 해주는 게 주특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돈 벌어주는 게 주특기고 그렇게 인생을 몇 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20년. 요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게 조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얘들이 변동성이 생겨버리게 되면 1000단위의 변동성이 생깁니다. 조금 세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고요. 아까는 그게 우선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좀 위태위태한데 다우와 닥스가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차트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 원화도 다시 올라가야 돼요. 차트상으로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달러는 반등 기조로 왔는데 원화는 내려왔죠. 그죠? 이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인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좀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맞물려 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주식을 해야 된다. 요 점을 하나를 알려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1150원 깨지는지 여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환율이 1170, 80원대로 반등하는지 여부, 요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는 차티스트가 있고 펀더멘탈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있고, 이종복이처럼 차트 플러스 펀더멘탈을 복합적으로 강조하는 전문가가 있고, 퀄리티가 제일 높지. 차트와 펀더멘탈을 같이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 차트를 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펀더멘탈도 별로 못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는 지금과 같은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얘기해 줬죠. 아까도 내가 회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대표님이 이런 영상을 주면 일단 나는 사람들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 그게 떨어져. 여러분, 주식으로 떼돈 번다라고 얘기해야 회원 가입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주식으로 떼돈 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의 위치와 지금 시장의 구조에서는 주식으로 떼돈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기 유튜브 분들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종복이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사람들한테. 다만 이 시장의 구조를 나처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시장에서는 어느 쪽을 공략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 그래서 돈 벌고 싶으면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거 보여줬죠. 아까 첫 번째 영상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면 사실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9월 7일 날 이미 이종복이가 얘기했죠. 돈 깨지기 싫으면 현금 비중 높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얘기했잖아. 나는 유튜버가 아니야. 프로페셔널. 나를 믿는 사람들의 계좌를 불려주는 재주로 20년을 이 바닥에서 천하를 호령한 사람입니다. 야,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는 주식으로 떼돈 벌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실력자든지 아니면은 가짜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실력자 소리 듣는 사람은 없어. 이거 진짜야.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 주도주, 그 다음에 메이저의 수급, 거기에 해외 시장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데 메이저의 수급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무기는 누적 수급도 있지만 환율이라는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있다. 근데 지금 환율이라는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강세로 가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업종 대표주들의 힘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요까지. 나머지는 영상 끝까지 봐라. 이렇게 하고서 요걸 맨 앞으로 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좀 한번 하셔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네크라인 맥점은 320에서 323. 그 다음에 아래로의 맥점은 307에서 303. 중심값은 312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이 312짜리 위에 있을 때는 종목 장세는 확실하게 된다. 근데 종합이 312 이하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 종목들이 정신없이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옆에 있거나 나가 지금 해드린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셔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런. 자,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어차피 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봐서 한 5,000건 정도 나왔는데 원래 이거 내가 10,000건 나올 때까지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본 게임 들어갑시다. 원래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거꾸로 가봅시다, 여러분.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자, 여기 보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지수 얘기한 거 좀 기억이 나죠, 여러분? 지금 지수가 310짜리가 깨져 있어요, 그죠? 지수가 310짜리가 깨져 있으니까 진짜 종목들이 10%스름한 게 아니고 푸르스름한 게 아니고 좀 프로끼리 하죠. 정신없이 움직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저 영상은 9월 17일쯤의 영상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9월 17일쯤의 영상이면은 결과론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이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종복이가 지수가 올라가면 320에서 323짜리. 근데 이 320에서 323짜리는 실질적으로 9월 10일, 아니 9월 13일, 14일쯤의 영상을 봐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줄 때 우리나라 지수의 구조, 시가총액 상위 방식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 그죠? 자, 결과론적으로 지수가 밀려 내려오니까, 그죠, 여러분? 지수가 밀려 내려오니까 멀쩡하게 움직였던 주식들도 결국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파생 얘기가 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저 영상은 9월 17일, 18일 날 얘기인데, 9월 21일이면 어제죠, 여러분? 어제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여러분? 어제 지수가 320. 그 다음에 기존에 저 얘기를 9월 10일쯤에서부터 9월 7일쯤에서부터도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320에서 323짜리인데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323.5까지 밖에 안 올라갔죠. 323.5까지 올라간 다음에 316으로 밀리고 이게 거의 6P, 7P잖아, 그지? 그 다음에 316에서 320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면서 310짜리로 오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여기 파생 얘기 들어가는 거야. 나는 파생 7.5P에서 12.5P 먹여주는 것이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확인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저 얘기를 해줬을 때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지수가 320 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냥 여기서 주식 안 파는 사람들은 여기서라도 주식을 팔았으면은 지금 아까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좀 여유로운 사람, 자금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매치가 또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뭐 종목 얘기는 굳이 더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내 좀 이따 그건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 네이버가 고점에서 얼만큼 밀렸는지 알죠 여러분? 무조건 매도잖아. 무조건 매도. 그러면 이제 61선이 밀렸고 120선 쪽으로 오니까 이제 네이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준선이 여기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일 올라가려고 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정도 밀려서 요 정도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주도주 121선, 241선, 61선이라고 해가지고서 주도주 이동평균선 필살기야 이게. 이게 이동평균선 필살기라는 매매 기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 기법까지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자, 저 사람은 도대체 매매 기법이 어느 정도야? 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갈게요. 이러면서 시간 늘어지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천천히 갑시다 여러분. 이동평균선 필살기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필살기. 이동평균선만 갖고 얘기를 해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여기 이동평균선 필살기라는 게 61선 121선 기본 패턴 해가지고서 여기 보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말이 짧을 수도 있죠. 61선 찍혀서 위로 올라가죠. 61선 찍혀서 위로 올라갔던 주식이 21선에 부딪히고 121선으로 내려오더니 121선 찍히고 61선으로 갔다가 다시 되밀리고 있죠. 이걸 가지고 해외 선물을 매매하면 이것도 초대박 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진정한 이동평균선 필살기다. 원래 이종복이는 이 제목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는 스타일이거든. 원래가. 근데 요새 유튜브 사람들이나 요새 동학개미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장중에도 그 얘기 했는데 설마 서학, 엔트, 유, 비 케어풀 이 말 못 알아들어갖고 위험관리 안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 내 말이 그렇게 어렵나? 이거 완전 초딩 수준의 영어인데 비 케어풀. 비 케어풀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노력에 비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노력에 비례하잖아. 노력에. 예, 노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이 필살기라는 걸 쓰는 건데 이동평균선은 어쨌든 간에 주가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의 평균값 자체가 지난 3월 달부터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잖아. 그러면 애진간하면은 이평선이 정배열이거나 정배열 타고 올라가고 있을 거란 말이요. 그러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은 차차차차 지지선들이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줄 때 그 지지의 역할을 했던 게 저항의 역할로 바뀌면서 추세가 하락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로 떨어져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는 혼조 국면이 나오다가 역배열로 전환되는 거고 역배열에서 있다가도 역배열에서 바로 정배열로 가는 게 아니고 혼조 국면이 있다가 정배열로 가는 거고. 왜?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알면 이건 기본이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눌림목 줄 때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평선의 배열을 만들어 놓으려면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중략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공부할 거 알려주면은 뭐 유튜브 영상 하루에 10,000개씩 뜬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면은 21선은 시장과 패턴인데 지금 시장이 조정장이니까 21선은 안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61선에서 어쨌든 지지를 해서 리바운드가 나오다가 21선에 저항을 받은 꼴이 된 거고 흘러내리고 있으니 얘가 올라가봤자 61선, 21선은 저항의 역할일 테니 여기서 움직일 때 사면 먹을 게 없고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면은 어차피 121선에서 지지력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 61선, 21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이 폭은 큰 거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데 논하는 거지 뭐. 장난치는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21선이 그냥 빠졌고 61선으로 밀렸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반등 주면 21선에 저항받고 또 밀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 선물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해주고 갑시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60일선이 여기에 붙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해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해외 시장은 우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다우하고 닥스를 먼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자, 나스닥과 그 다음에 다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더라도 그죠? 다르죠? 추세 패턴이 다르잖아? 그 다음에 독일도 다릅니다. 이것도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안 빠진 쪽이 결국은 빠지죠. 여기 유튜브 내 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 장이 약할 때는 많이 빠진 게 더 빠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여러분? 많이 빠진 게 더 빠지는 게 아니고 안 빠진 게 결국은 빠져 내려가면서 키를 맞춰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이 약할 때는 정배열로 올라가면서 어떤 주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빠진 주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빠진 주식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낙폭과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 장이 약할 때는 고점에서 많이 빠진 주식을 하는 거지 저점을 깨고 전저점이 깨진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손이 많이 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종복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진짜 노다지 캐는 영상이 된다라는 게 여기서 또 확인이 되죠. 시장 얘기를 하고 지수 얘기를 하면서도 기법 설명이 들어가고 종목과 연결되고 있잖아. 자,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도 지금 보시면은 독일은 5.7% 폭락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죠? 초대박. 이거 한 방에 여기서 인생 역전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우가 어제 2% 이상 빠지다가 꼬리를 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우가 27,600이 여러분 27,600이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27,600이 26,500이면은 진짜 1000 빠진 거 맞죠, 여러분? 1000 빠진 거 맞잖아. 한 방에. 아까 영상 들었죠? 다우가 이러다가 이제 1000씩 변동성 생길 거라는 얘기 아까 유튜브 영상 들렸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도 결국은 11,500에 부딪히고 얼마까지 밀렸냐면은 1656. 기준점으로 잡아준 것은 1500이었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해준 것은 11,200인가에 있을 때였고 오차가 100밖에 안 나.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라고.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1선 121선에 저항받고 결국은 두드려 맞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1, 2, 3, 4, 5, 6, 7식으로 빠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중바닥 더블 바텀을 만들고 올라가는데 전저점으로 내려오니까 전고점에 저항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쌍봉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빠지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1,000 여기가 12,460을 12,500으로 합시다. 그리고 40을 떼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럼 1,500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11,500이잖아. 1,500 빼면 얼마예요? 만 스탁. 위로 올라갈 때는 11,500. 지금 중심은 뭐 지금 1,500, 1,950이지만은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유튜브 영상 뜰 때 해줬던 얘기 기억나는 거 많죠? 1,700에서는 물려도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 정말 얘기 많이 했었지, 예전에. 여기 유튜브 사람들.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게 왜 얘들이 여기서 버텼는지. 여러분 내 말 알겠습니까? 요쯤에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뜰 때 보면은 해외 선물 가끔 홍보할 때 1,700 부근에서는 설령 매도 쳐서 물렸어도 먹고 팔 수 있었다, 먹고 팔 수 있었다는 얘기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질 때는 1,500, 1,400, 1,300이 지지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줬죠. 그 결국은 1,500이 중심값으로 작용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지수가 올라갈 때 11,500이 쌍봉 3산의 저항을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영업비밀. 요 정도로 얘기해주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준 겁니다. 맞죠, 여러분? 회원가입하라고.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하고 파생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얘기한 거고, 이제 수급 얘기하고, 이제 종목 얘기, 업종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냐면,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유튜브 영상에 연달아서 뜨는 사람도 없잖아. 에이씨, 이 사람들아, 그지? 여러분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이 영상의 가치를 몰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얘기했죠? 정신이 없는데, 주식시장 얘기하고, 수급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주도주 얘기하고, 네이버서부터 종목 얘기하더니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고 해외 시장의 목표치를 얘기하더니 다시 주식 시장으로 넘어와요. 아무나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지나간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의 얘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보면 이게 변수인데 여러분 이게 변수입니다. 자, 나스닥 61선 깨고 내려왔고 그죠? 다우 닥스 다 61선을 깼고 다우는 61선을 깼다가 꼬리를 달았는데 21선이 저항의 역할로 바뀌어 있는 거잖아. 지금 봐봐, 그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지 여기에 답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61선을 깨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한 거냐? 60일을 깬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죠, 여러분? 망고 주스라고 얘기하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반등이 안 나오면요, 더 사버리면 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60일을 깨고 내려오고 반등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60일하고 20일은 뭐의 역할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항의 역할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급락하면 낙폭과대를 노리게 되는 거고,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매도를 못한 사람들은 반등 나올 때 무조건 뭐를 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도를 노려야지 되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must have, you must, 이건 의무. 여기서 누가 주식을 그냥 쭉 들고 가냐? 여러분, 그죠? 그러다가 골로 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유튜브에 얘기하는 전문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의 전문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증권 전문가 중에 월급이 제일 많았던 거고 대한민국을 호령한 거야.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크레이지 모드로 몰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아직은 돈 벌 수 있다라고 막 여러분들한테 막 예전처럼 난리 부르스를 추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 내가 이 토마토 사람들한테 유행시킨 게 있잖아. 아우, 땀나. 믿을 사람을 믿어라. 여러분들은 맨날 전문가 믿고 뒤통수 맞고 의도 터지고 작살이 나니까 나도 똑같은 취급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1년 지나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죠? 나는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해주는 얘기가 아무나 믿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러면 누굴 믿고 누굴 안 믿고도 그거 결국은 누구 선택이야? 여러분, 본인 선택이요. 그러면 사람 알아보는 것도 누구 선택이야? 본인 선택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알아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있어야지. 기본기가 없으니까 꾼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게 다고, 이건 편집 없이 그냥 풀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따가 나중에 섹터별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네이버서부터 저런 업종 대표주만 얘기했지만은, 그쵸? 여기 LG전자 같은 것도 원래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주식은 지금 올라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깨지는 거지.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화이부지 같은 거 얘기했을 때도 보세요, 여러분. 화이부지도 57,000원 고점 찍고 지금 45,000원까지 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터리 데이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배터리 데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터리 데이가 여러분들한테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도 지난번 영상에서 그 얘기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요까지만
그쵸 여러분? 널렸어요 여러분. 이제 종목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널린 거예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널렸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올라가도 21선에 부딪힐 거고 되밀려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유튜브 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번에도 얘네들이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기대를 접어라가 아니고 기대를 하지 마라. 아예 하지를 말으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못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나는 원래 이 주식을 추천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 주식이 이걸 넘어가나 라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를 접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스타일이야.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가끔가다 요새 지금 보다 보면 내가 증권방송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따라는 하려고 하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지. 선물시장하고 주식시장의 관계를 계속 거꾸로 얘기하는데도 그거 갖고 맞장구를 치는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리는 것도 여러분들 능력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봐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얘기해줘 볼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한 3-40분 지났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 선물시장이 7P가 빠지고 종합이 6P밖에 안 빠지죠? 지금 종합이 안 빠지는 거야 아직도. 근데 누가 사 여러분? 개인이 사잖아. 내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이 지금 7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은 8 이상이 더 빠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지금 6.5밖에 안 빠지고 있잖아. 이건 또 빠지겠다는 얘기야. 지수 또 빠지겠다는 얘기라니까. 이런 설명을 못해. 유튜브 증권방송에서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못한다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단기 바닥을 잡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하고 싶으면 선물이 7이 빠질 때 종합이 9씩 빠지고 막 이럴 때 저점을 잡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선물보다 종합이 더 많이 빠질 때 그때 저점 매수를 노리는 거야. 지금은 선물보다 종합이 덜 빠지죠? 이럴 때는 저점 매수 노리면 안 돼. 왜냐면은 막판으로 가면서 배락 맞을 수도 있어. 아예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돼, 안 돼.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자, 내가 시간이 되면 이따가 종목 브리핑을 좀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요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아직도 조금 더 조심 좀 하라. 요게 요점이에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요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세게 하고 내가 일단은 마무리 하였습니다.